감춰진 것, 숨겨진 것, 악은 결국 드러나는 법입니다. 11일 영국 BBC 방송에 나온 내용인데요. 30년 동안 북한의 대남 공작 기관인 정찰총국의 대좌, 한국으로 따지면 대령급입니다. 이 고위직이죠. 이 대좌 출신인 탈북민 김국성, 물론 가명입니다만 이 김국성 씨가 이날 BBC 인터뷰에서 북한 공작원들이 한국의 주요 기관뿐 아니라 각계 사회단체에 침투해서 맹활약을 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맹활약을 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 나라 걱정하는 분들은 다들 그럴 거라고 수긍해온 내용들입니다만 공작원 출신이 직접 증언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일입니다. BBC에 따르면 인터뷰에 응한 김 씨는 북한 첩보기관에서 활동하며 대남 공작과 암살 등 특수 임무를 맡았고요. 김씨 일가의 통치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약 생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 탈북해서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국정원 산하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BBC는 그의 신원에 대해서는 확인했고 일부 주장들이 사실과 일치한다는 점을 역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북한에서 자신이 맡았던 업무 중 하나가 대남 대응 전략 개발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간첩을 한국에 보냈다면서 1990년대 전 안파 공작원들이 청와대에서 5년에서 6년 동안 근무한 뒤에 무사히 북한으로 복귀한 사례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군요. 이어서 그는 북한의 목표는 한국 정치를 예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정부 시절에도 북한 공작원이 청와대까지 침투했다는 내용인데요. 아마 김 씨는 그 공작원이 누군지 알고 있을 텐데요. 공안당국, 이 한국의 공안당국은 잠잠하고 오히려 권력은 수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평양의 촉수가 어디까지 뻗쳐 있는지 아연실색할 지경이죠. 지금 청와대는 어떨까요? 지금 청와대는 어떨까요? 지금 국회는요? 지금 군대는? 경찰, 검찰, 법원은 또 어떻겠습니까? 김 씨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도 북한 공작원이 남한 주요 기관은 물론이고 시민단체 여러 곳에서 맹활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2달 전 북한 지령과 공작금을 받고 활동한 일당이 구속됐던 적이 있죠. 이들은 여당 대선 후보 선대위 특보단에 들어갔고 총선 지방선거에도 출마했습니다. 또 통일묘목 보내기 운동 등 소위 인도적 지원 활동도 벌였죠. 2018년에는 간첩 활동을 하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공기업 감사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7년 전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과 그가 주도한 조직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종북 세력을 교합하고 국가기관시설 파괴 등 내란 선동까지 꾸몄습니다. 그리고 이석기 전 의원이 활동했던 조직 출신들은 현재 특정 후보 대선 캠프에 들어가 있다는 주장이 얼마 전에 제기된 바가 있죠. BBC 인터뷰의 김모 씨 말처럼 북한의 공작원 맹활약이라는 주장이 과거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또 김정은이 집권을 앞두고 자신이 강인한 전사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서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관리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황장엽 선생 같은 분이죠. 그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황장엽 선생을 테러하기 위한 TF팀이 꾸려졌고 내가 직접 이 공작을 지휘했다면서 최고 지도자라는 전사가 된 김정은이 김정일을 만족시키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즉 자신은 천안함이나 연평도 작전에 관여한 적은 없지만 정찰총국 간부들 가운데서는 비밀이 아니고 북한 소행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북한에서는 도로 하나도 최고 지도자의 허락 없이는 만들 수 없다면서 김정은 특별 지시에 의해 공작되고 이행된 군사성과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북한 공작원 출신이 이렇게까지 증언하는데도 한국에서는 여전히 천안함 음모론, 천안함 괴담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이없는 일들이죠. 김 씨는 또 BBC 인터뷰에서 북한 지도부가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마약 거래는 물론이고 중동 아프리카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잘 알려진 것입니다만 훨씬 구체적인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김 씨는 북한에서 마약을 집중적으로 생산한 때인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때를 지적하면서 그때 김정일의 혁명자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었는데 내가 3명의 외국인을 북한에 데려와서 마약 생산 기지를 만들어서 운영했다고 했습니다. 또 얼음, 이 북한의 필로폰을 가리키는 은어인데요. 얼음을 대량 생산해서 달러를 벌었다면서 그렇게 번 돈을 김정일에게 상납했다고 했습니다. 이 국가라고 볼 수 없는, 도저히 국가라고는 볼 수 없는 불량 국가, 깡패 국가, 마피아나 마적단보다 못한 게 북한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체제를 지지하고 지원하고 강화하고 이제는 한 몸뚱아리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현재 권력이고 일부 교회의 흐름이지만 말입니다.
김 씨는 이어서 북한의 특수 소형 잠수함, 반잠수함, 6호급 잠수함을 최첨단 수준으로 만든다면서 북한 관리가 이란의 총참모장을 불러들여서 판매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장기 내전을 치르고 있는 국가들에게 주로 무기와 기술을 판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 역시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김 씨의 주장과 별도로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무기 거래 사실도 여러 차례 외신에 보도된 바가 있죠. 며칠 전에 국민의힘 태영 의원이 폭로한 것처럼 한국은 그런 탈레반에게 4천억 원가량의 소위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돈이 어떻게 쓰일까요? 상상해보면 끔찍합니다. 김 씨는 또 북한이 숙련된 해커 6천여 명으로 구성된 군대를 창설했다고 했습니다. 해커만 6천 명이니까 정말 대단한 군대입니다. 실제로 몇 달 전에도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들이 원자력연구원, 핵융합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등을 줄줄이 뚫었죠. 원전과 핵연료, 전투기 도면 등 안보에 치명상이 될 수 있는 핵심 기술들이 북한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가상화폐 업체도 돈을 뜯겼죠. 그런데도 국정원은 사이버 위기 경보를 5단계 중에 가장 낮은 정상으로 내려놨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당연한 말입니다만 김 씨는 남북 대화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가 한국에 와서 몇 년간 잘 지내는 동안 북한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우리가 재차 인식해야 할 것은 북한은 지금까지 0.01%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북한의 목표는 한국 정치를 북한에 예속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한마디만 해도 한국 내부가 박수치게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죠. 김여정이 대북전단금지법이라도 만들려고 하니까 현 정권이 4시간 반 만에 준비 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미훈련을 없애라고 하면 북한과 협의하겠다고 말을 하죠. 이제는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서 핵 미사일 전력을 대폭 증강했는데도 북한에 대신해서 제재를 해제하라는 요구를 국제사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BC 인터뷰를 보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대충 이해가 가고도 남습니다. 오래전부터 나라 걱정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 적화는 이미 됐는데 통일만 안 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 시대의 종말적인 흐름과 맞물려서 대한민국의 국군은 오래전에 쇠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교회가 남아있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어 보존시켜 주시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부르짖음의 향기가 하늘로 더욱더 올라갈 때 역전이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상황, 귀에 들리는 현실을 가지고 낙심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낙심낙담들,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했다라고 믿는 것들, 사실은 마귀가 주는 것들이죠.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언제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는 분별력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분별해야 할까요? 무엇을 분별하라는 말입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인생을 망치기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교회를 망치기 위해 발악하고 있다는 빛의 역사와 어둠의 역사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적 마귀는 괴계 즉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개인과 국가와 교회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앞에서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겪는 고난입니다. 우리 모두 겪고 있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쇄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다면, 이것을 전혀 모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살고 있다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책당한 두아디라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로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느니라. 사탄의 깊은 것, 이 사탄의 깊은 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치기 위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가족과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망치기 위해
사탄이 얼마나 우는 사자처럼 깊은 것, so called deep secret을 가지고 마귀의 괴계를 가지고 발악하고 있는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할 때 이것들은 우리를 피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감춰진 마귀의 관계, 숨겨진 사탄의 깊은 것이 다 드러나 파쇄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의 이를 멸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세상을 이겼나니 우리 안에 계신 네가 세상에 있음을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니,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자신을 망치기 위해 발악하고 있는 모든 사단의 괴계들, 마귀의 전략들 다 드러나 폭로될지어다. 대장동 사태를 비롯한 모든 숨겨진 부패와 부정의 고리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의 이 더러운 흉악한 결박들이 다 드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폭로될지어다. 다 드러날지어다. 다 알려질지어다. 북한 정권과 연계되어 있는 이 모든 악의 괴계들, 사악한 전략들, 나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는 이 더러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다 드러나 폭로될지어다. 숨겨진 그들의 전략들, 북한의 전략들, 김정은의 전략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다 드러나 폭로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다 드러나 폭로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다 드러나 폭로될지어다. 하나님,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민족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노예가 되어 있는 2,500만 북한 동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역사가 대한민국 위에, 이 민족교회 위에, 저희들 가운데, 저희와 가정과 자녀와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차올라 주님의 생기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응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이 한반도 가운데 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